태극 사랑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정세를 본다면 첫 번째 민주당이 있죠. 두 번째 세력이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력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사람들의 혼합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는 비슷한 부류로 묻겠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력이 태극기 세력입니다. 정당으로 얘기한다면 새누리당이죠. 이 커다랗게 이 네 개의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정치 세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커다란 이 네 개의 세력이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세력인데요. 맨 마지막 네 번째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자유한국당의 문제입니다. 즉 홍준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먼저 짚고 그 다음에 태극기 세력의 앞날, 이것을 짚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이 문제를 먼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준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홍준표 긍정론이 있고, 두 번째는 홍준표 부정론이 있습니다. 홍준표 긍정론은 뭐냐 하면, 홍준표가 그래도 24%를 얻어서 보수를 그나마 살렸다. 이제는 홍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긍정론이 있고요. 두 번째 홍준표 부정론이 있습니다. 부정론은 홍준표는 탄핵을 찬성한 자이다. 박근혜를 폄하한 자이다. 또 민주당 계열이죠. 좌파 계열의 사람들과 유대가 있다고 보인다. 홍준표를 부인하는, 홍준표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홍준표는 탄핵을 찬성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 부정론의 가장 결정판은 뭐냐 하면, 홍준표는 결국은 탄핵을 찬성한 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구하기에 그렇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게 홍준표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더욱더 확인해졌습니다. 즉, 대선이 실패로 끝난 이 마당에 홍준표뿐만 아니라 이 한국당 자체가 도저히 이렇게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은 아예, 자유한국당은 그런 데는 아예 관심도 없는 당이다. 또한 홍준표가 돌아와서 뭘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역시 탄핵에 대해서 탄핵 무효를 주장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면이, 모든 국면이 시작된 국면이 뭐냐? 태극기 세력이 왜 들고 일어났느냐? 그 시작의 원초는 탄핵 무효, 탄핵 기각, 탄핵 각하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거대한 힘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그럼 결론부터 먼저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론을 거꾸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거의 그 정체가 보입니다. 국민의당도 거의 그 정체가 보여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태극기 세력, 이제 정당으로 따지면 새누리당이죠. 이 네 가지 이 세력 가운데 가장 확장성이 있고 가장 그 힘이 있는 세력이 뭐냐 하면 네 번째입니다. 태극기 세력입니다. 이 태극기 세력이 그 힘을 이미 보여줬어요. 탄핵 전국에서. 또 그런데 대선 전국에서는 태극기 세력이 내세우려고 하는 그 후보 황교안이 이제 안 했죠. 김진태가 경선에서 실패했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태극기 세력은 대선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줍지 않게 홍준표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뭐 조원진을 끝까지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뭐 싫더라도 홍준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홍준표를 지지해야 하는 굉장히 좀 괴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극기 세력들은. 여기서 홍준표 씨는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물론 홍준표 씨가 발군의 힘을 발휘해서 그 개인기를 동원해서 뭐 거의 한 자릿수의 지지율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 20몇 %까지 올라가는 괴력을 발휘했다. 그건 높이 살만하다. 그건 인정해 줄만 하다. 그거는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대선이 실패로 끝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태극기 세력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홍준표를 지지한 것이었고, 이제는 그 지지 회수의 시기가 온 거예요. 태극기 세력은 이제 지지를 다시 회수한다. 왜? 빌려줬는데 빌려준 거 가지고 네가 돈을 못 벌었지 않냐. 사업은 결단 났지 않냐. 그러면 빌려준 돈 뭐 이자는 간두고 원본은 돌려달라.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홍준표 씨가 왜 미국 가서 저러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와서 싸우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다 결정된 뒤에 와서 뭘 한다 그런다면은 그 홍준표 부정론이 결국 부정론에서 이끌었던 어떤 그러한 그 전제들이 맞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정세는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음 물결로 자꾸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태극기 세력이 외쳤던 탄핵 무효, 탄핵 기각, 그것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김성태 같은 사람은 한국당에 복귀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탄핵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 그 세력과 싸워야 한다. 그건 뭡니까? 태극기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성태가 한국당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국당의 입장이 그런 거라 그러면 한국당은 태극기의 편도 아니에요. 예, 제3의 편입니다, 또. 그러면 여기서 이 네 개의 세력 가운데 이제는 어떤 결단의 시기가 지금은 왔다고 봅니다. 즉, 태극기 세력은 지금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당에 대한 어떠한 그 미련을 버릴 것이냐. 한국당에 대한 미련이란 것은 홍준표에 대한 미련도 같은 의미가 돼요. 아니면 지금 그 조원진을 지지했던, 대선 전부터 지지하고 끝까지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대선은 진다.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선 전에서는 비판을 받을 이야기였죠. 어차피 대선은 진다 하고선 그 다음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선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죠. 대선을 뭐 지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응? 그 분열을 일으켰던 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되고, 자, 이제 대선 후에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총선까지는 3년, 그 다음에 총선 후에는 또 2년, 그럼 이제 또 대선이 있는 거죠. 그때 가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는 이 3년 후 총선에 있어서 어떻게 태극기 세력이 판을 짜느냐, 이 국회를 장악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준표 씨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자신이 끌어들인 그 지지율이라는 것이 온전히 자신의 것맛이 아니라는 거, 빌려온 거라는 거, 태극기 세력이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해준 그러한 채권이라는 거, 이거를 홍준표 씨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홍준표 씨는 돌아와서 그 태극기 세력에 사과를 하고, 그 박근혜 폄하라던가 이런 걸 다 취소하고 반성한다고 하고, 전폭적으로 태극기 세력을 밀면서 이 탄핵 무효 국면으로 싸우지 않으면 자기가 설 땅이 없다. 지금 이 네 개의 정파 가운데 그래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게 태극기 세력입니다. 윤창중 씨가 이야기하는 국가 중심 세력. 지금 잠시 어떤 리더가 없었고 대선 주자에서 실패하고 이러는 바람에 무기를 못 잡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돼 있는 건데, 이 태극기 세력은 분명히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이 태극기 세력의 힘만이 이 1번, 2번, 3번 국민의당까지는 어느 정도 고정된 어떤 프로포션입니다. 고정된 비율이고, 그것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은 아예 뭐 지지 기반이 없이 뼈만 남아 있는 그런 정당이죠. 그래서 이 1, 2, 3번은 어떤 역동성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4번의 이 태극기 세력은 굉장한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역동성이 단지 대선에서 실패했을 뿐이에요. 어떠한 대선 후보를 못 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실패를 했는데,
그 가진 힘은 분명히 있는 세력이 태극기 세력입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에 관여하는 분들의 굉장히 야심찬 어떠한 그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계획을 좀 들었는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는 저보고 이제, 고 대표는 그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보이냐, 제가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저는 반문을 했는데, 결국 이 자유한국당은 이 태극기 세력과의 어떻게 보면은 투쟁 관계에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 탄핵, 그 자유한국당 안에 탄핵을 반대했던 국회의원들도 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상당히 약한 상태에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총선도 그렇고, 그 후에 2년 후에 대선도 그렇고, 그 판세를 이끌어 나갈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태극기 세력에서 나옵니다. 국가 중심 세력이죠. 결국은 이 태극기 세력이라는 것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면서 지금 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구속 수감된다든지, 또 이렇게 우파가 분열해 가면서 여러 곳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좀 이게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태극기 세력은 탄핵 무효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탄핵 무효, 탄핵은 무효라는 거, 잘못된 탄핵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속해야 되고, 그런 뜻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자체가 제2의 탄핵 재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탄핵 무효를 더 거세게 이것을 주장하는 이 운동, 이 세력이 앞으로 이 전국을 바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선봉에 서는 게 현재 이제 신새누리당이죠. 주원진 의원이 이끌고 있는 신새누리당. 그래도 의원 한 사람이 있어서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대통령 후보도 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선 전에서는 분명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믿는 사람들이 후보 단일화를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돼요. 어떤 형태로도 그걸 져야 됩니다. 져야 되고, 어쨌든 책임을 지든 지지 않든 대선은 끝났고 우파가 패배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앞으로일 것만 생각하면, 이제는 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을 갈아치우는 그 새로운 그 돌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입니다. 이 새누리당의 도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한국당과 태극기 세력, 새누리당, 이건 사실 같은 어떤 보수의 빛깔을 갖고 있지만은 그 적통이 좀 달라요. 적통이. 그래서 그런데 이 한국당 자체만 가지고선 도저히 이 민주당을 이길 힘이 없는 정당입니다. 이 한국당은 현재 여태까지 해온 걸도 그렇고,
한국당 독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민주당에 필적할 만한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게 한국당입니다. 거기다 가면 국민의당까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의 혼자 힘으로서는 그냥 이 태극기 세력 사람들이 한국당을 비아냥하는 얘기대로 저 사람들은 민주당의 파트너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좌파 정권의 시녀 생활을 하게 될 그런 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예. 그 판단이 맞아요. 이 한국당 자체로서는 지금, 절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당이 만약에 그러한, 약한 자세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탄핵 무효를 외쳐야 돼요. 한국당도. 한국당도 탄핵 무효를 외쳐야 되는데, 거기 뭐 김성태 같은 사람 들어가서 뭐 한다는 얘기가 탄핵 결정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겠다. 뭐 이런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거기 들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이인재라든가 이런 사람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 목소리가 그렇게 머저리티를 갖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당이란 당은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당인 거예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기 세력은 한국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 하면 태극기 세력이 크게 일어나고 새누리당이 득세를 하고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있는 총선에서 이 새누리당 태극기 세력이 제2당으로 올라서게 되면 여기서 한국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을 탈당하고 이 태극기 당, 새누리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 한국당의 그 나머지 몇 사람들이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마치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맞고 푸는 거 있죠? 도랑에 양쪽에 맞고 이제 물 딱 퍼내면 맨 마지막에 고기들이 그냥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퍼덕퍼덕 하면서 그렇게 잡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 한국당에 김성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른정당에 있다가 한국당이란 저수줄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물이 많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다고 들어왔는데 3년 후 이 태극기 세력이 더 이제 힘을 발휘하면서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니까 저희들은 저 또한 우리 태극 사랑 운동을 하는 이유도 그런데 지금 일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파의 조직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기밀에 속하는 것이니까. 우파의 조직화가 엄청나게 이제 진행되면서 김성태라든가 이렇게 한국당의 그늘로 숨어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태극기 세력이 거세게 일어나고 3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한국당에 남아있던 이인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당연히 이 태극기 세력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저쪽 한국당을 탈당하고 그래서 맞고 푸는 식으로 그 또랑 안에 이제 고기들만 남는 거예요. 물 다 퍼내니까. 그럼 김성태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퍼덕퍼덕 하면서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최후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일단 현 정권에 대해서는 현 정권이 지금 정당성이 없어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당성을 이 네 정파 중에 가장 정당성을 가진 것이 태극기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 세력은 이 탄핵 무효를 지금부터 계속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태극기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태극기 세력이 잘 못하면 결국은 이 1, 2, 3, 4 구도를 바꾸지 못해요. 태극기 세력이 잘 못하고 그냥 뭐 계속 분열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 1, 2, 3, 4 구도는 바뀌지 않고 결국 질이 멸렬하게 되면서 한국당 스스로는 도저히 이 민주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얘네들로서는. 한국당은 결과적으로는 이 태극기 세력을 등에 업어야 돼요. 그러나 현재는 태극기 세력을 등에 업을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탄핵 무효를 주장해야 태극기 세력을 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거는 말로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태극기 세력이 스스로를 키우고 지금 태극기 세력을 같이 가는 게 새누리당이죠. 정당에서는. 결국 이 새누리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면서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일어서면서 이런 놀라운 어떤 정치 기적을 이루어내면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냥 계속 좌파 정권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으로 가게 돼요. 한국당은 계속 2위를 하면서 제2당을 하면서 야당 생활을 계속하고 태극기 세력은 결국 그걸 부상하지 못하고 이러는 정치 구도로 계속 가겠다는 게 현재 지금 민주당의 책략입니다. 책략. 민주당의 속셈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겠다. 분열시키고. 그래서 한국당과 이 태극기 세력은 결국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관계가 되는데 여기서 타협은 안 됩니다. 한국당 안에 이미 그 불순분자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타협을 한다고 해서 뭐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태극기 세력이 힘으로 한국당을 제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그래서 더 거국적인 태극기 세력이 더 일어나고 우리가 언제 그 탄핵 무효를 포기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탄핵을 인정했습니까? 우리 끝까지 이것을 주장해야 돼요.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 또 계속 탄핵 무효를 주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신 뭐 이렇게 아직도 그 얘기하냐, 시시콜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그 길만이 어떠한 국민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길이고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냥 좌파의 페이스입니다. 민주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자는 뭐 홍준표가 돌아와서 뭘 하든 한국당이 무슨 뭘 어떤 개혁을 하든 무슨 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든 결과적으로 그것은 탄핵을 인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의 정치 개혁이고 뭐 어떠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민주당 소나기에서 놀고 있는 손오공에 지나지 않아요. 민주당 소나기를 벗어나는 것은 태극기 세력이 주장하는 결국은 탄핵 무효다. 예. 탄핵 무효를 무조건 인정해라. 탄핵 무효를 인정한다고 해서 지금 선고된 탄핵 결정이 뭐 무효로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탄핵 무효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건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탄핵 무효를 인정하는 어떤 그 세력이 스스로 힘으로 이 한국당을 제압하는 길밖에 없어요. 갖다 주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왜 저러고 있느냐라고 저도 이제 그런 문자도 많이 받습니다. 한국당 왜 저러냐? 왜 선고, 이런 거, 무효소송 이런 거 안 하냐?
근데 그런 기대를 해서 뭐 자꾸 하는 것보다는 태극기 세력 스스로 새누리당이란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도 조원진 후보 했지 않습니까? 예, 책임은 나중에 따지자고요. 그러면 다 갖췄어요. 이 사람들이 선거 소송할 수도 있고 선거 무효 소송할 수도 있고 다 됐습니다. 이쪽에다가 요구하는 게 낫습니다. 새누리당에다가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새누리당이 뭐 통합을 안 했다 뭐 이래가지고 정죄하는 마음 같은 게 있는데 정죄는 하자고요. 그건 정죄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그거는 그 시점에서 단일화 안 한 건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건 정죄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얘기 앞으로 지금 두 개의 투표용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지금 주도해 나갈 지금 세력은 누구냐? 한국당보다는 태극기 세력 새누리당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그 선거 무효 소송 나가고 그 일을 맡아야 됩니다. 그 일을 맡고 결국은 이 우파는 결국은 뭘로 뭉쳐야 되냐면 탄핵 무효 세력으로 뭉쳐야 됩니다. 탄핵 무효 세력으로 뭉친 그 세력만이 이 네 개의 이 구도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탄핵 무효를 외치지 않고 탄핵을 인정하면서 끌려가는 식의 어떠한 정치개혁 세력도 결국은 이 구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 세력은 보수 우파로서는 한계가 있는 세력이고 그것은 결국은 빌부터 먹는 그런 제2당밖에 되지 않아요. 이 1, 2, 3, 4 구도를 완전히 뼈채, 송두리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세력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세력이 정권을 탄핵 무효를 외치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그 정치 구도만이 우리 한국의 우파 결국 보수 우파의 집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제외하고 무슨 뭐 김성태니 뭐니 이런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예? 살기 위해서 뭐 탄핵 결정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겠다, 뭐 탄핵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자기네 밥그릇 챙기겠다는 얘기고 자기가 먹고 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인정해 줄 수 없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 맞고 푸고 맨 마지막에 남는 퍼덕이는 고기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 전에 한국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세력으로 넘어올 겁니다. 예. 탄핵을 찬성했던 그 60명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넘어올 것이고 우리 태극사랑에서도 어떤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선을 통해서 어떻게 상당히 오도돼 버렸어요. 이 지금 태극기 세력이 왜 뭉쳤던가, 그것이 어떤 걸 주장했던가 이런 것이 좀 왜곡되고 변질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홍준표를 지지한 걸로 됐는데 그런 다음에는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돼버렸어요. 여기서는 다시 실타래를 풀고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딱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첫째, 홍준표를 지지했던 것은 대선 전략상 홍준표를 지지한 것이다. 자, 둘째, 대선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다. 홍준표가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사과하고 태극기 진영에 반성하면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대선 무효를 외치면서 같이 투사로서 이 태극기 진영에 같이 태극기 진영에서 싸우는 장수로서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 또한 하나의 해프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 또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홍준표 씨는. 이 우리나라 우파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지금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이 있다는 것을 홍준표 씨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당이다, 바른정당이다, 이거 뿌리 없는 정당이에요. 지금 다 뿌리 없어요.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야 나무가 자라는데
그거 착각하고 거기 가서 안 됩니다. 예.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홍준표 씨가 살아갈 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폄하 발언을 취소한다. 탄핵은 무효이다. 이러면서 전폭적으로 태극기 세력에 동참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이 태극기 세력 쪽에서 애초에 이야기했던 바 임면진 등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러한 그 제2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러한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평가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홍준표 씨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홍준표 씨는. 우리나라 정치는 어차피 좌와 우의 대결이고 우파의 정통성은 태극기 쪽에 있어요. 한국당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 태극기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홍준표 씨는 대선 여기서 좋은 성과 내고 뭐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으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뭐 한국당 내에서 또 치고받고 하면서 무슨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일 하면서 하나의 정치가로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3년 후 있을 총선이라든가 5년 후 있을 대선에 있어서의 판도에서는 이 태극기 진영에서 나오는 전혀 새로운 뉴페이스. 예, 그 사람이 뭐 조원진이 될 수도 있고 김진태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굉장히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2개월이라는 조기 대선에 있어서 그래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섰던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렇게 착각한다거나 자신의 어떠한 지지 기반으로 느낀다는 것은 나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씨는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이 태극기 세력과의 그 화합이 아니고서는 절대 앞으로 승산이 없다. 태극기 세력이 승기를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태극기 세력이 일당으로 올라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국정을 지배하는 잠재적인 세력이 돼요. 여기서 표도 나오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새누리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도 하는 건데,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생각 하고 있었다. 근데 내 이야기를 안 믿더라고요. 예. 안 믿고, 나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언젠가 정리가 되면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일치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한번 이제 정당으로 태어났고 이번 대선에선 실패했지만 뭐 그렇게 갓 태어난 정당이 대선에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뭐 당연한 것이죠. 더 큰 거를 기대했지만 당연한 것이고 그 나름대로 아픔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우파를 내세우는 적통의 자격은 지금 뭐 의원수는 한국당이 많지만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자유한국당 또 한나라당 거기는 원래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모여서 한데 모여서 정체성 없는 사람도 다 한자리 하고 이래서 덩치만 큰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몸집이죠. 몸집. 결국 대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대가리를 강력한 대가리로 이 태극기 세력에서 나오면
지금 새누리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국은 무서운 속도로 이번 3년 후에 과연 어떠한 이 총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3년 후에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이 4개의 세력이죠. 4개의 세력으로 이렇게 지금 4분되어 있는 이 정치판은 3년 후 총선에서 이 태극기 세력이 어떻게 태극기 세력이 어떻게 약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실패하면은 계속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럼 계속 그 다음 정권도 못 찾아오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잘해야 되고 우리 태극사랑도 그 한 몫을 한 역할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태극신문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광고를 드리면 저희 태극신문에서는 우리 우파를 지지하는 오늘은 좀 말이 좀 많이 길게 됐는데 좀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길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극신문에서 이제 기획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국민들이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개개인들에서 뭐 국직국장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만 얇은 쪼무레기들은 기억 못하니까 우리가 신문을 내가지고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이 사람은 뭐 했고 이 사람은 뭐 했고 탄핵 반대했고 이 사람은 그때 뭐 했고 뭐 박근혜 폄하 발언했고 뭐 이 사람 노사모 했고 이런 거를 다 기사로 해가지고 선거철만 되면은 호외 비슷하게 다 돌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교과서로 우리 우파에서 그 교과서로 보고 그것만 읽으면 누굴 찍어야 되겠다 나오도록 우리 이제 그렇게 우리 태극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태극신문에서 그런 거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람 뭐 그때 가서 우리 국민들이 다 까먹었지만 우리는 그걸 다 신문 기사화 해가지고 이 사람 그때 이런 발언했다 이런 거 다 기사화 해가지고 주간지로 할 거니까 책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3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키고 현재 지금 한국당이 뭐 의원수 많고 제2당이라고 두고 이제 힘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 태극기 세력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태극기 세력 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뭐 마다할 이유 없어요. 그 60명 그 사람들은 뭐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어서 오세요 하고 여기가 당신들 원래 살 집입니다 하고 자리 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4당 이 네 세력의 지금 균형 상태가 무너지는 그 계기는 3년 후에 우리 총선에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우리 태극사랑도 그걸 위해서 한 발자국씩 태극사랑이 이제 조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싹이 돋았으니까 이제 싹이 이제 줄기가 되고 해서 앞으로 이 전국에 있어서 작은아마 한 역할을 하고자 하니까 저희가 하는 많은 일에 좀 많은 도움을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신문이 발간되면 많이 구독해 주시고 구독 신청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태극신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합니다. 태극신문은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주간이나 2주간 정도로 발행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 가면 매일 신문을 목표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태극사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당 500원에
주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문을 참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국민참여 주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 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주주 자신의 그 주식 명의 개서가 됩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 태극신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태극신문을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독 희망 의사를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문자로 자신의 성함과 주소, 구독을 받아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문자로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동포 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태극신문 주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해외에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답변을 보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해외에 있으면은 지금 의사소통이 좀 이게 국제 전화로 해도 또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요. 해외로 계시는 분이 이 태극신문 주식 참여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한 주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참여하실 금액을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595137-01-001-768
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시고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가 좀 서투르시고 그러면 제 이메일 뭐 문자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편지를 보내세요. 해외 편지로. 그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리로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세요. 다시 한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리로 전화가 아니라 편지를 보내시고 본인이 그 답장을 받을 주소를 외국 주소죠. 외국 주소를 거기다 써서 이 사서함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모집 공고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의 연습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합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하니까 태극사랑 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성별 연령 불문합니다. 제 전화번호 010-5300-7901 010-5300-7901로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모집 공고 대한민국 남녀노소 연령 불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연습시간 토요일 11시에서 1시간 제 핸드폰 전화번호 010-5300-7901로 문자로 참여 희망을 밝히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In suo